오키나와 해저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연속 지진, 그리고 대한민국 남해안을 겨냥한 열린 뒷문의 공포. 안녕하세요. 기상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107주년 3.1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날.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의 거대한 신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남쪽 해상, 우리가 흔히 휴양지로만 알고 있던 오키나와 인근 심해에서 심상치 않은 지각 변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단 이틀 사이 무려 8차례입니다.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기관총을 쏘듯 연속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보통 지진이 한번 쾅하고 발생한 뒤 여진이 잦아드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이번 지진은 마치 땅속의 거인이 무언가를 부수고 나오려는 듯 쉴 새 없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의 진앙을 분석한 뒤 충격적인 표현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왜 우리나라의 뒷문이 열렸다고 하는 걸까요? 일본 열도가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던 방파제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날씨 예보를 넘어 지금 동아시아 지각판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암투,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의해야 할 기상 정보까지 총망라해드리겠습니다. 15분이 넘는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한반도를 둘러싼 자연재해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현재 한반도 상공의 기상 상황부터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한반도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우리를 춥게 했던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 성질이 변질된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우리에게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덕분에 3월의 첫날인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완연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봄의 전령사는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건조함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꽌 현상을 일으켜 동해안 지역의 대기를 바짝 말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세먼지입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땅속으로, 저 깊은 심해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5에서 5.2 사이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깊이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불과 10km 내외입니다. 지구과학적으로 깊이 10km는 지표면 바로 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얕은 곳입니다. 깊이가 얕을수록 지표면에서 느끼는 진동, 즉 진도는 훨씬 강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중국이 핵실험을 한 것 아니냐? 인공지진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하지만 파형을 분석해보면 이는 명백한 자연지진입니다. 인공지진은 P파가 매우 크고 S파가 거의 없는 반면, 이번 지진은 P파와 S파가 뚜렷하게 관측되었고 단층이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지각 변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이 위험한가? 여기서 판 구조론의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일본은 4개의 거대한 지각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이 충돌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교차로 위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일본의 대지진들은 일본 열도의 동쪽, 즉 태평양 쪽에서 발생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그랬고, 앞으로 올 것이라 두려워하는 난카이 대지진도 태평양 쪽입니다. 이 경우 거대한 일본 본토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줍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나미가 일본 열도에 부딪혀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막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동해안 일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괴멸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오키나와 지진은 다릅니다. 위치가 오키나와 트라프 오키나와 트러프입니다. 트라프는 해저 분지, 즉 바닷속에 움푹 패인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곳은 류큐 해구의 배후에 있는 곳으로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들면서 그 반작용으로 지각이 양옆으로 찢어지며 확장되는 곳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오키나와 트라프에서 대한민국 남해안까지 선을 그어보십시오. 가로막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뒷문이 열렸다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전라남도 완도, 경상남도 통영과 부산까지. 만약 이곳에서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 해저 지형이 수직으로 요동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듯 북상하여 우리 남해안을 정면으로 타격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수심의 비밀입니다. 쓰나미의 속도는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제트기만큼 빠르지만 파고는 낮습니다.
그러나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오면 속도는 줄어드는 대신 보존된 에너지가 파도의 높이 파고로 변환되어 솟구쳐 오릅니다.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쓰나미가 수심이 얕고 평탄한 대륙붕인 동중국해와 남해를 건너오면서 그 에너지는 점점 응축되고 파괴력은 증폭됩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층 빌딩숲, 제주의 해안 마을들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규모 5짜리 지진이 여러 번 났으니 에너지가 해소된 것 아닌가요?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인,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규모가 1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합니다. 규모 5지진 32개가 모여야 규모 6 지진 하나와 맞먹습니다. 규모 5지진 1 0개가 터져야 규모 7 지진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규모 8은요? 규모 5지진 약 32 0번이 발생해야 규모 8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지금 8번 발생한 규모 5급 지진은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거대 지진의 에너지를 해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의 안반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제 부러지기 직전이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전조현상 포르셔킬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이 부러지기 전에 탁, 탁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771년, 바로 이 근처에서 발생한 야에야마 지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규모 7.4, 8으로 추정되는 이 지진으로 최대 소금 높이 80옴라는 믿기 힘든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의 인구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해안가에는 집채만 한 산호초 바위들이 뜬금없이 육지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쓰나미석이라고 불리는 이 바위들은 과거의 바다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침묵의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려 육지로 던질 만큼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연의 힘입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안고 오늘 대한민국 17개 주요 도시의 상세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날씨 예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 1도로 출발해 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겠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뿌옇게 보일 수 있으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최저 2도, 최고 9도입니다. 서해안과 맞닿아 있어 해륙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후 이 시경부터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으니 항구에 계류된 소형 선박들은 결박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은 최저 0도, 최고 11도로 내륙 분지의 특성상 복사열이 갇히면서 낮 기온이 서울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강원권으로 가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해 영상 9도까지, 일교차가 12도 이상 벌어집니다. 의암호 주변으로는 새벽에 짙은 물안개가 끼어 도로 살얼음 블랙 아이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3.1절 연휴 나들이 차량은 아침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세요. 강릉은 최저 2도, 최고 8도입니다. 오늘 기상청 예보 중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입니다.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양간지풍 형태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산림 인근에서는 담배꽁초 하나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씨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충청권입니다. 대전은 최저 1도, 최고 12도입니다. 대기는 건조하지만 바람은 비교적 온화합니다. 세종과 청주 역시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청주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대 저시정 경보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남권입니다. 전주는 최저 2도, 최고 13도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옥마을 등 야외 활동하기에 최적의 기온이지만 역시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는 최저 2도, 최고 13도입니다. 목포는 최저 3도, 최고 11도입니다. 남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시기입니다. 갯벌 체험이나 해안가 산책 시 물 들어오는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남권, 특히 이번 지진 이슈와 관련해 가장 긴장해야 할 지역입니다. 대구는 최저 1도, 최고 14도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분지지형 특성상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 낮에는 겉옷이 덥게 느껴질 정도겠습니다. 부산은 최저 5도, 최고 13도입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의 파고는 0.5일m로 잔잔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해역의 지진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재난 문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약 일본 기상청이나 우리 기상청에서 해일주의보를 발령한다면 설마 하는 생각은 버리고 즉시 고지대로 이동할 준비를 마음속으로 해두셔야 합니다. 울산은 최저 3도, 최고 12도, 창원은 최저 4도, 최고 13도입니다. 동남권 해안지역은 오늘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낚시객들은 갯바위 출입을 자제해 주십시오. 제주권입니다. 제주는 최저 7도, 최고 14도입니다. 오키나와와 가장 가까운 우리 영토입니다. 현재 서귀포 남쪽 먼바다의 물결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위험은 없으나 해녀분들과 조업 어선은 수시로 기상방송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최저사도, 최고 구도로 동해 먼바다의 바람 영향을 받아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일반 시민 및 나들이객. 오늘은 전형적인 환절기 기습추위가 숨어있는 날입니다. 낮에는 덥다고 외투를 벗어들고 다니시겠지만 해가 지는 오후 6시가 되면 기온이 급격히 뚝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레이어드 룩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KF80 이상을 꼭 챙기십시오. 둘째, 해안가 거주민 및 여행객, 오키나와 지진이 계속되는 동안은 바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해안가에서 갑자기 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거나 멀리서 제트기 소리 같은 굉명이 들린다면 지체 없이 높은 곳으로 뛰어야 합니다. 쓰나미는 예고 없이 옵니다.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은 지진 발생 후 몇 분 뒤에나 발동되지만 자연의 신호는 즉각적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설마가 사람을 잡고 혹시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셋째, 농업 및 어업 종사자, 봄 가뭄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저수유를 점검하고 농작물의 물주기 작업을 미리 계획해 두십시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남해 먼바다로 나가시는 경우 GPS와 통신 장비를 이중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에서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넷째,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 지진이 발생하면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몇 월 며칠에 대지진이 온다더라. 어떤 예언가가 맞췄다더라. 과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지진의 정확한 발생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츠키료의 예언이나 바누아투의 법칙 같은 이야기는 흥미로울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안전을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과학적인 데이터와 기상청의 공식 발표만을 신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지진 났는데 왜 우리가 위험한가?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키나와 트라프는 한반도 남해안과 지질학적으로, 해양학적으로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없는 바다, 얕아지는 수심,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우리의 인구 밀집 지역. 이것이 우리가 남의 나라 지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공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3.1절인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외부의 억압에 저항했던 선조들의 강인한 정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의 위협 앞에서 과학적 이성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지키려는 연대의식입니다.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의 차이는 생과 사를 가릅니다. 지금 오키나와 해저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는 우리에게 미리 대비하라는 자연의 자비로운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오키나와 해역에서 이례적인 연속 강진이 발생했고, 이는 대형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쓰나미가 직행할 수 있는 열린 뒷문 구간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고 포근하지만 건조함과 미세먼지, 그리고 일교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7시, 밤사이 들어온 새로운 지진 데이터와 기상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오키나와 해역에서 추가적인 지진 활동이 있는지 밤새 모니터링하여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커뮤니티 글이나 긴급 영상으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위급 상황 시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전하고 평온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